2026년 새해 당신의 운명이 궁금하신가요? 새해 나의 돈복은 어떻게 될까요? 풍족한 한 해를 만들어줄 금전운. 카드 속에 당신의 한 해를 좌우할 돈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펼쳐진 카드 22장 중 하나를 골라 댓글을 남기시면 알려드릴게요. 카드를 선택하면 댓글과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원픽카드 콘텐츠. 지금 픽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타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참여형 콘텐츠죠. 이거는 여러분이 카드를 선택하시면 댓글로도 알려드리고요. 그 영상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미리 선택된 카드들을 번호로 선택해 주시면 그 카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26년도잖아요. 26년에 그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나에게 어떤 행운이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금전적인 행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운이에요. 자, 이 카드들 중에서 22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픽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금전운은요. 아이고야, 뭐 1번 카드부터 이럴까. 금전운에서 여러분이 어떤 운으로 본 거니까. 어쨌든 금전운 자체가 긍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힘들었던 어떤 것에서 종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나간다. 여러분이 어떤 빚을 지고 있어서 너무 힘드셨다면 그런 상황이 어쨌든 올해는 좀 끝날 수 있겠다. 행운으로 본다면 종결이 행운이랍니다. 어떤 힘들었던 상황이 끝나는 게 여러분에게 금전운에서 행운으로 다가온다니까 엄청나게 많았던 빚 때문에 힘드신 분은 빚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수순을 밟으실 수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금전운이 막 행복하다, 넘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좀 그래도 좀 끝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전운에서 뭐 연체의 고리에 빠져 계셨다. 혹은 막 안 되는 가게를 막 꾸준히 유지하시느라고 빚만 지고 있었다면 어쨌든 그런 상황에 종결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1번 카드 금전운이었습니다.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금전운입니다. 26년도에 금전적으로 나에게 어떤 운이 다가오고 있는지 볼게요. 네. 2번 분들은 매지션이네요. 무언가 여러분이 새 출발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일을 하신다거나 어떤 다재다능한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좀 많은 돈들이 깜짝 놀랄 만큼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매지션은 1번 카드이기 때문에 시작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매지션은 막대기도 들고 있고 컵도 들고 있고 휠, 동전도 들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다재다능한 면에서 다양한 곳에서 좀 돈벌이가 된다. 혹은 뭐 여러분이 어떤 아르바이트 중이시라면 여러 군데서 나에게 아르바이트 거리가 들어온다. 혹은 여러분이 어떤 직장인이시라면 내가 어떤 성과를 잘 내서 기가 막히게 보고서를 잘 쓴다거나 뭘 해서 어떤 일을 시작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함으로써 내가 인정받고 돈을 벌게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매지션은 조금 성급하시지만 않는다면, 조심만 하신다면 충분히 내 재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음, 금전운에서 무언가가 시작되는 기운으로 인해서 생기는 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3번 카드 보신 분들의 금전운 보겠습니다. 오, 더 데빌이네요. 무언가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좀 매여 계실 수 있어요. 뭔가 내가 돈을 버는 거는 좀 그런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야간에 하는 아르바이트라든가 내가 어떤 장소에 이렇게 매여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돈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여러분이 버겁고 힘드신가 봐요. 무언가에 매여 있거나 뭐 야간에 해야 되는 일이라거나 혹은 주류나 뭐 이런 유흥에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계시거든요. 데빌은 돈이 안 생기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돈을 버는 방법이 너무 힘들 때 나와요. 그래서 금전운이 없다 있다에서는 많이 이렇게 힘들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그걸로 인해 버는 돈이 나에게 좀 부담스러울 때 나타나는 카드라서 돈이 없지 않은데 버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더
매달 매달 운세 다시 업데이트되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의 요 기운이라고 보시고, 또한 달달이 올라오는 금전운을 보시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번 뽑으신 분들의 금전운은요. The Fool입니다. 아, 금전적으로는 사실은 금전운으로 물어보는데 풀이 나오면요, 좀 공허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딱히 지금 돈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없어도 즐겁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혹은 내가 이 카드는 여행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힘들게 벌었던 돈으로 확 써 버리는 운이 있어요. 얘는 제로거든요, 재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번 돈으로 여행을 떠나신다든가 무언가 소비를 하시는 걸 해서 제 재정적으로 0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좋은 데 여행을 하신다면 그건 또 다른 자산을 쌓는 개념이죠, 금전적인 자산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여러분에게 행운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돈은 없지만, 돈은 제로가 되지만 비록 어떤 경험을 얻는다, 혹은 마음의 홀가분함을 얻는다, 이런 개념일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 돈을 쓰시고 나면 뭔가 속이 시원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막 슬픈 공허함이 아니거든요. 없지만 행복한 거라고 했잖아요. 없어도 훌훌 날아다닐 수 있어 좋아. 이제 무념무상의 단계에 접어드신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게 여러분의 금전적인 행운이랍니다. 쓸 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혜죠. 어느 순간 막 모아 오셨다면 그걸로 공부를 하는데 한 방에 투자하셨다거나 여행을 가는 데 투자하셨다거나 이런 어떤 새로운 모험을 위해서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5번 카드입니다. 5번 카드에 어우 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러버스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행복할 만큼의 돈이 생긴다.'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과 동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연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그 내가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고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굴려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나에게 다들 일을 시켜주고 싶어서 막 이렇다거나, 이런 나에게 정말 애정이 넘치는 상황들을 말해요. 근데 이 애정이 곧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는 것이 곧 돈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러버스는 되게 균형 있는 카드거든요. 두 사람이 어떤 신의 앞에서 뭔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 뭐 너무 일 때문에 괴롭지도 않고 돈을 벌긴 버는데 내가 기대한 것대로 돈이 벌어져서 너무너무 행복하신 순간을 맞이한 걸로 보여집니다. 되게 만족도가 높은 카드예요. 이렇게 5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만들어가는 커다란 돈의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6번 카드의 금전적인 행운을 보겠습니다. 짜잔. 금전적으로요? 이게 금전운으로 말한다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걸 여러분이 금전으로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위로 보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은 내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고소득이 생겨.' 이런 개념은 아닌데, 엄청 그 돈을 버는 방법이나 어떤 여러분이 쓰는 방법이나 혹은 돈을 유지하시는 방법으로 인해서 존중을 받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버지시라거나 자녀가 있으시다면 내가 어떤 돈을 쓰거나 하는 것 자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주변에 존경을 부른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래요. 혹은 이게 어떤 학생이거나 혹은 직장인이시라면 여러분이 금전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놀랍도록 존경심을 갖게 된대요. 뭐 예를 들어 되게 요즘 독특하게 1인 창업하시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되게 높다라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금전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 금전은 크든 작든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 자체가 앞으로도 여러분이 존중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의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엔젤 투자자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게 본다거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되게 독특한 행운을 가지고 계시네요. 6번 카드였습니다. 네, 다음 7번 카드 금전적인 행운은요. 짜잔. 네. 더 월드 카드네요.
어머나 좋아라. 더 월드카드는요. 여러분이 드디어 뭐 학위를 땄다거나 드디어 엄청난 체인을 열었다거나 창업을 해서 정말 나만의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오는 행운이에요. 금전적으로 너무나 100% 예를 들어 매출 목표가 있으셨다면 그 매출 목표에 도달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에 도달했을 거예요. 이거는 완성도가 높다는 의미거든요. 완벽한 결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관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전이 벌렸다라는 거죠. 혹은 여러분이 어떤 건물에 투자하거나 어디에 투자에 성공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두셨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 월계수관 같은 것에 여인이 갇혀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기도, 여인이 이렇게 봉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도 유니버셜에서는 그려져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어떤 완성도가 있다. 올리브관을 딱 쓴 거예요. 말하자면 승리예요, 승리. 세계관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전적인 어떤 완성도 높은 위치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하신 게 있다면 수익 목표 수익이 낮다라고 보게 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줄의 마지막이죠. 8번 카드의 행운을 보겠습니다. 금전적인 행운이에요. 짜잔. 여사제 카드네요. 네. 굉장히 귀하죠. 프레스테스입니다. 하이 프레스테스. 이 카드는 그 좀 가치가 좀 다른 카드예요. "이게 금전운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글쎄요. 뭐 금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이에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금전적인 행운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쪼끔 의미가 달라요. 어떤 여성으로부터 어떤 존경할 만한 여성분으로부터 여러분이 어떤 돈에 대한 돈을 벌 수 있는 혹은 조언을 얻거나 그런 카드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수익과 균형이 조화를 딱 이뤄서 어떤 뭐라고 하죠? 평화로운 상태일 수 있어요. 조용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금전적으로 시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땐 돈이 벌려서 시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돈이 안 벌려서 시끄럽기도 한데 그런 게 아니라 딱 균형점을 이뤘을 수도 있고요. 카드가 가진 그림적인 이미지, 여사제라는 이미지요 를 본다면 아마 여러분이 어떤 고귀한 조언을 얻어서 '드디어 균형점을 이뤘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카드들은 대부분 뭐 이번 동전도 그렇고 뭐 검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를 균형을 이루거나 뭐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금전적 선택에서 균형을 잘 이룬 카드로 보여집니다. 네. 이보다 좀 더 균형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카드가 있긴 한데 요 카드의 의미와 어떤 2 번이라는 숫자가 된 수비약을 조화를 해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조언을 얻어서 성과 악을 잘 구분해서 혹은 그 쓰임과 지출과 균형을 맞춰서 수입에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이제 '금전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9번 카드는요. 아. 9번 카드를 불렀는데 9번 카드가 나왔네요. 얘는 hermit이라는 카드입니다. 9 번은 수도승이고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계신 중인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지금 뭐냐면 뭔가를 어떤 고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좀 힘들게 버텨나가고 계신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이 꿈꾸는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해내야 되는 무언가를 위해서 돌다리 두드리듯이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9번 카드는요. 9 라는 숫자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무언가 막 정정 10 이라는 절정으로 도달하기 전에 약간 해야 하는, 극복해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좀 느낌이 있어요. 전반적인 9번 카드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헐밋이라는 카드가 상징하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간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라는 게 나에게 행운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1-2 월에 돈이 많이 벌린다?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1-2 월, 3-4월 하나하나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여러분이 어떤 멈추지 않고 걷기만 한다면 '완성이 있을 거다.'라는 걸 예언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결실이 난다고 해도 쪼끔 '시간이 더디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 카드 되게 성직자 카드거든요. 거리의 성직자예요. 고되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돈이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돈을 벌기 위해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금전 카드를 읽겠습니다. 9번 카드 분들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면 언젠간 여러분이 원하는 정말
수도승에서 이제는 사제가 될 수도 있고요. 교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시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행운이 다가올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10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금전운은요. 짜잔. 행잉드 맨입니다. 행잉드 맨은요.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이 매달렸다라는 거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좀 있죠. 네. 이 카드는 여러분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겨우겨우 유지 중이시라거나 뭔가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그게 결실이 안 나오는 중인 거예요. 매달려 있는 남자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청 힘든 구간을 지나고 계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직까지 지치지 않고 잘 계신 거는 그만큼 되게 뚝심 있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 4 번에 좀 뚝심이 있어요. 보통 4번 하면 이 4 번에 매달린 남자가 어디에 매달린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카드의 의미는 그 예를 들어 그거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도예요, 말 그대로.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금전적으로 돈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내 신념을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매달렸다는 것에 의해 뭐 실망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잖아요. 그게 받아들여야 돼. 내가 결국은 뭔가 도달하기 위한 지점을 위한 고통과 희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4 번 이 12번 카드의 행잉드맨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란 뜻이에요. 다만 어려움에 매달려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끝에 언제나 깨달음이 있으리, 회복이 있으리라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이게 출산의 고통을 의미해요. 그만큼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고통이 있어야 뭔가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예술가라거나 혹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어떤 법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거나. 그래서 막 엄청 힘들게 나를 희생해서까지 내가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플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되게 큰 노력을 하고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출산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결과물이 있기를 제가 여러분의 그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1 번입니다. 11이네요. 네, 11번 카드는요. 더 타워입니다.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급변기에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돈을 잘 버셨는데 갑자기 직장을 옮기고 싶다거나 잘하던 가게를 팔고 싶다거나 혹은 뭔가를 정리하고 싶다거나 뛰어내리고 싶다거나 이런 심정이에요. 되게 타는 성에서 무너지는 성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이 뭔가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이걸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금전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되게 위태로워요. 뭔가 아마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뭐 회복을 신청을 하시든 신용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신청을 하시든 뭔가 누군가 도움을 구하든 뭔가 이 상황을 전복시킬 어떤 해답이 좀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금전적으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것도 그냥 변화는 안 돼요. 정말 내 세계 전체가 뒤집히는 변화를 시도하셔야 금전적인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흔들리는 무너지는 성이거든요. 이 무너질 때는 너무 그 안에서 그걸 지키려고 애쓰기보다 좀 빠져나와 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집을 너무 사느라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버텨야지 터질 수 있어요. 그냥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다. 뭐 섣부른 결정은 하지 않으시되 뭐 어쨌든 그렇답니다. 여러분에게 결정과 어떤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금전적인. 12번 카드 보겠습니다. 12번 카드 스트렝스 카드네요. 스트렝스 카드 되게 좋은 카드예요. 뭔가 힘이 있죠. 권력이 있어요. 호랑이 혹은 곰으로 비춰지는 어떤 대지의 어떤 영물로부터 내가 나 그걸 누를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힘이 있다는 카드예요. 정말로. 힘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권한을 얻으신 걸로 보여져요. 뭐 어떤 단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곳에서 힘을 얻으셨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뭐 예를 들어 위험성이 있었어도 그걸 잘 누르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뭔가 물론 내가 좀 이게 여러분이 다루는 일이 주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랑이 범이라고 불릴 만큼의 위험한 거거든요. 좀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스트레스 여신은요, 돼지의 여신은 호랑이, 사자, 곰 이런 위험천만한 동물들을 정말 온화함으로 뭐라고 하죠? 용기로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커리지 스트렝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없이 좀 어떤 투자나 과감한 무언가를 해서 행운을 얻었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좀 다소 남들이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되게 그걸 운용을 잘하고 계신 게 여러분에게 행운이라고 보여져요. 이 시기에 이걸 해도 될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미국 주식 해도 되나? 증권, 주식 사도 되나? 이럴 때 여러분은 그런 판단을 되게 잘하시는 분으로 보여지고 그걸로 인해서 행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너무 위험한 선택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 네. 좀 여신과 같은 마음으로 좀 온화하게 이런 것들을 잘 다뤄보시길 바라요. 13번 카드는요. 스타 카드네요. 여러분 이 스타 카드가 저도 뽑았습니다. 제가 이걸 펼칠 때 뽑은 카드가 이 카드였어요. 너무 행복하네. 이렇게 이입하면 안 되는데, 그죠? 더 스타 카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반짝반짝하는 결말이에요. 뭐 지금 좀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서 카드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좀 금방 풀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결실이 날 수 있고요. 더 높은 금액을 벌 수 있는 어떤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별이에요. 하늘에서 반짝반짝하는 별이고요. 풍부한 여러분의 재능과 어떤 역할로 인해서 돈이 다시 샘솟아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제는 어두웠던 시기, 밤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밤이잖아요. 별이 떠 있긴 해도. 근데 문이 딱 나타나면 되게 두려운 상황인데 별빛이 가득한 하늘은 가야 할 곳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향점을 얻는다. 돈을 어떻게 하면 벌어갈 수 있을지 내가 그 목표점을 얻는다. 혹은 돈을 벌게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금전운에서 되게 좋은 카드이기도 해요. 실제로 별이 되게 돈처럼 보이잖아요. 하늘 위에 저 별들만큼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카드는 나에게 반짝반짝하는 행운의 돈,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의미라서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저희 해냈어요! 화이팅! 네. 여러분하고 같이 13번 카드 행운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14번 카드의 금전을 보겠습니다. 오야. 이 카드는요. 여러분이 진취적으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한대요. 승리하는 장군이거든요. 전투를 나가기 전에 정말 웅장한 장군의 모습을 한 거예요. 7번 카드거든요. 전차 카드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말 그대로 전차처럼 달려가서 행운을 거머 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취성이, 여러분의 추진력이 만들어낸 돈이에요. 예를 들어 남들이 다 망설이고 있을 때 이건 맞아. 여긴 투자하는 게 맞아. 라고 했다거나 남들이 안 될걸. 거기 취업이 되겠어. 막 이랬는데 내가 그냥 될 것 같아 하고 딱 넣어봤는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의 과감함과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이 정신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합니다. 도전해 보실 거. 시험을 앞두고 계신가요? 제 주변에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카드를 뽑으셨다면 됩니다. 돼요. 그게 돈을 벌어다 주는 계기가 됩니다. 심지어. 이런 점들 여러분 좀 이런 점들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진취성, 여러분 용기 이런 거, 추진력 이게 되게 필요한 시기고 그게 돈이 되는 시기입니다. 15번 카드 행운 어떤 건지 볼게요. 와, 15번. 휘로 보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22장의 카드 중에서 가장 돈복에서 좋아하는 카드예요. 행운이 굴러들어오다라는 카드입니다. 휠은 바퀴기도 하고요. 근데 돈을 가져다 주는 바퀴예요. 이거 여러분 말 그대로 로또를 사시면 로또가 되는 그런 운세가 들어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로또가 되시는 분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행운의 바퀴가 굴러 들어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결말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휠 오브 포춘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좀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다면 해 보셔도 좋아요. 도전해도 좋고요. 뭐 행운이 요행이 필요한 일을 하셔도 실제로 요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순리에 의해서 "너가 복을 받을 때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복이 들어올 때가 되었다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막 잘 맞춰 놓은 일이 있다면 그게 드디어 이렇게 한 바퀴가 잘 굴러서 행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이 가게 준비를 하고 계셨다면 가게를 딱 열었는데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 집이 장사가 잘 되는 그런 행운이라서 되게 여러분 만약 도전하고 싶으신 일이나 하고 계신 일들이 있다면 곧 여러분에게 순리대로 행운이 들어오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행운, 금전운이었습니다. 16번 뽑으신 분들의 행운은요. 와, 덧선입니다. 덧선 아시죠? 해가 쨍하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막혀 있었다면 정말 막혔던 문제가 다 풀릴 거고요. 금전적으로 드디어 '와 이렇게 요즘처럼만 하면 좋겠어.'라는 시기가 왔대요. 지금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뽑으셨다고 해도 드디어 해가 든답니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막힘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정말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막 이렇게 바람을 날리면서 막 망토를 막 날리면서 달려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막혀 있던 일도 뚫릴 거고 금전적으로도 다시 해뜰 날이 왔답니다. 어둠 속에 계셔서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곧 여러분에게 해뜰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만 잊지 않고 계시면 됩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인가는 의미예요. 순수하게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라서 덧선 여러분에게 태양이 뜨는 그런 행운이 다가오고 있다. 금전운이 쨍할 날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카드 볼까요? 오, 달이 떴네요. 여러분이 지금 실질적인 위기를 겪고 계실 수도 있지만 다가올 문제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시는 게 보여져요. 뭔가 큰돈이 필요하시다거나 뭔가 불안감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은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정리해고 같은 얘기가 막 들려서 여러분의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지신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 금전적인 어떤 위기, 뭐 예를 들어 빌린 돈이 많으신데 금리가 막 오르는 상황이라거나 혹은 내가 이번에 대출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 봐 불안하시다거나 이런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금전운에. 금전적으로는 이 불안감을 좀 잠재우실 필요가 있겠어요. 뭔가 불안 요소가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라는 카드로 이게 금전적인 행운에서 나왔습니다. 불안함을 불안한 채로 놔두면 그건 불안이죠. 그렇지만 그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신다면 그게 다시 행운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전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카드를 금전운에서 뽑아 보신 것 자체가 불안 요소에 대비하라는 의미로 뽑아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자금을 좀 확보해 두시고요. 너무 타이트하게 뭔가 금전 계획을 세워 놓으시면 여러분 삐끗하면 잘못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좀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8번 카드는요. 오. 네. 이게 적입니다. 어머니의 카드이기도 하고요.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밀밭에 있는 해바라기를 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여왕 카드라고 하거든요. 풍족함, 수확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금전은 있죠. 물론 많습니다. 많다고 얘기하고 아주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수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둬들일 때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둬들일 게 있다라는 수학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펼쳐 놨던 일들에서 이제는 금전적인 소득이 올라온다. 거둘 때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막 건물을 짓느라고 투자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월세가 걷히는 개념이라든가 뭔가 여러분이 만들어낸 프로덕트가 있는데 그게 드디어 팔리는 운세라든가 뭐 돈을 막 빚을 줘 놓은 게 있는데 드디어 이자를 해서 본금까지 싹 걷어오는 운이라든가 이런 수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행운이 왔답니다. 드디어 걷어들일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풍족함, 풍요로움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있습니다. 되게 어머니의 카드라서 따뜻하고요. 이 밀밭에 막 걷어들여야 되는 밀이 잔뜩 있는 그런 행복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수학의 철에 여러분 또 나눔의 지혜도 많이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19번 카드 보겠습니다. 19 번의 행운은요. 오 왕이시네요. 왕입니다요. 왕의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더군다나 이 왕은 권위예요. 여러분 어떤 좀 자리에 승진운이 있으신가 보네요. 어떤 자리에 오르는 운이 있으신가 보네요. 혹은 성과가 아주 잘 나거나 돈이 아주 잘 벌릴 수 있는 곳에 계시네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금전운을 의미하는데 뭐 예를 들어 여왕 카드가 수학의 의미라면 얘는요. 권력의 의미가 있어요. 자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리 자체가 위대하게 높게 결정권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단순히 여러분이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라 돈을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돈의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거든요. 뭐 집안에 엄마가 부자일 수도 있고 아빠가 부자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혹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에 간다. 권력을 얻었네 예요. 힘을 얻었네라는 카드입니다. 돈에 대한 어떤 주권을 얻으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0번 카드 보겠습니다. 오! 템퍼런스네요. 금전운에서 템퍼런스 나오면 뭐냐면 소비와 지출의 균형점이라는 얘기거든요. 잘 벌어서 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벌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2 번하고는 좀 달라요. 2번 카드가 말하는 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얘의 템퍼런스라는 것의 의미는 그 얘가 아주 금전운에서 없다 있다라고 본다면 있다 쪽에 쪼끔 더 한 발 더 나간 카드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벌 수 있다 정도의 의미로 행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행운으로 읽어야 하니까. 행운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 금전으로 볼 때 '아 버는 만큼 쓰시네요.'라고 하는데 여기선 행운이라고 읽기 때문에 '쓰고 싶은 만큼 버실 수 있네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균형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쓰고 싶은 만큼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행운이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행운에서 물어본다면 그 질문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템퍼런스는 "쓰고 싶은 만큼 벌 수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쪼끔 저축하는 지혜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21번 카드입니다. 21번 카드는 저스티스 카드네요. 저스티스 카드는 천칭을 든 자고요. 검을 든 자예요. 여러분이 뭔가 금전적인 게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금전적인 운이 없다 있다를 보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쟀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잘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아닌지 어떤 정말 냉철한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금전운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자칫자칫해서 이 천칭을 쪼끔만 잘못 운행을 했어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검을 들고 어떤 결단을 정말 천칭을 들고 냉철하게 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똑똑하게 쓰셨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잘 썼다. 정말 현명하다.'라는 판단이 드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스티스 카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 잘하셨네요. 여러분의 판단이 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판단 내리시는 분들 보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집도 매도할 시기가 있고 주식도 매도할 시기가 있고 그쵸? 이 일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현명한 판단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행운이 여러분에게 돈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여러분의 뇌생남 같은 뇌생녀 같은 그 성향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22번 카드 보겠습니다. 22번 카드의 행운은요. 와 저지먼트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서 벗어남을 의미해요. 부활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저지먼트는 판단이라는 말도 있지만 네가 괜찮아질 수 있는 사람인지 네가 이 하늘까지 올라가도 될 사람인지 내가 판단한 후에 얘기해 줄게 뭐 이런 카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네가 괜찮다. 괜찮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회복되는 카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관련 금전 관련 심사를 앞두고 있으신 분이라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집 살 때도 막 그거 많잖아요. 뭐 구청에 서류를 넣어야 된다면서요. 그럴 때 된대요. 내가 사고 싶었던 집을 살 수 있게 된대요. 판단받을 수 있대요. 예를 들면 뭐 진짜 안 될 것 같은 치열한 경쟁이 있는 그 자리를 두고 다투신 분이라면 된대요. 좋은 소식이 들린대요. 소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나팔을 이렇게 불고 있는 천사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선 훨훨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여지시죠? 도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10만 원짜리를 버는 사람이었으면 20만 원짜리를 버는 사람으로 도약한다거나 어떤 점핑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부활의 단계를 얘기하고 회복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 되고 있거나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날개 달고 올라갈 순간이고요. 뭐 한 단계 뭔가 변화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약을 통해서 정말 더 금전운이 많이 들어오시는 분, 더 많은 소득을 얻으시는 분으로 점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심타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